안녕하세요. 2023학년도 9월 모의평가 지구과학 원 해설의 서인혜입니다. 자, 오늘 하루 여러분 고생한 여러분들 수험생들 정말 수고했다라는 얘기 먼저 해주고 싶고요. 수능 전 이제 마지막 모의고사였잖아요.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고3 재학생들 그리고 N수생들 모두 긴장된 마음으로 시험을 봤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. 일단 국어부터 이제 과학탐구 영역 마지막 시험까지 긴 시간 동안 여러분 집중하느라고 정말 고생 많았고요. 일단은 이번 시험에 대한 총평을 좀 간단하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시험 난도는 어느 정도였냐라고 묻는다면요. 지난 6월 모평과 비슷했어요. 또는 약간 더 쉬운 느낌이 살짝 드는 평이한 수준으로 일단 출제가 되었고요. 그래서 객관적으로 문항 자체의 난도가 많이 높지는 않았습니다. 그러나 앞서 얘기했듯이 좀 긴장된 상태로 이제 평가원 모의고사를 치르다 보니까 체감 난도는 높았을 거라고 예상이 되고요. 그리고 지구과학 시험이 거의 마지막에 보게 되잖아요. 그래서 집중력이 좀 흐려진 상태에서 문제를 풀다 보니까 좀 더 시험을 또 못 본 친구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. 어쨌든 난도는 객관적으로 이 정도였다라고 얘기해 볼 수 있겠고요. 아마 수능에서는 이 9월 모평보다 좀 더 어렵지 않을까 예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리고 이제 전체적인 이제 단원별 출제 빈도를 좀 살펴보면요. 고체지구, 유체지구, 우주 파트까지 골고루 출제가 되었어요. 이건 예년이나 뭐 계속 이런 경향으로 출제되고 있고요. 그리고 이제 난도 높은 문항들이 어디서 출제가 됐냐면 고체지구 파트에서는 이제 고지자기 극과 관련된 문제들, 그 다음에 우주 파트에서 별의 물리량 계산하는 문제, 그리고 우주 팽창의 개념을 정확히 알고 있는지 묻는 마지막 20번 문제가 좀 어려웠을 겁니다. 요렇게 지금 출제가 됐거든요. 그런데 사실 요 난도 높은 문제가 어느 파트에서 출제가 되냐, 이거는 예측하기가 좀 어렵습니다. 왜냐하면 이제는 지구과학 원의 모든 단원에서 뭐 쉬운 단원이라고 생각했던 부분에서도 좀 자료가 새롭게 제시가 된다라든지 그런 신유형 문제들이나 그런 것들이 출제되고 있는 경향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전체적인 단원 어느 거 하나 빠짐없이 사실 공부를 해야 됩니다. 그래서 시간이 너무 없다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은 특히 세 문항씩 출제된 단원들 있죠? 그 부분이 좀 약한 친구들은 좀 더 집중적으로 볼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이 돼요. 그래서 여러분들이 출제 빈도는 이 정도로 파악해두면 충분할 것 같고요. 이제 고난도 문항을 좀 살펴봐야 돼요. 그래서 14번, 17번, 20번 요 세 문제가 어려웠습니다. 특히 이제 14번 같은 경우는 계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렸을 것이고 17번 문항은 이 유형의 문제 나는 이거 너무 약해, 이거 보면 잘 못 풀겠어 하는 친구들도 있을 텐데 그런 친구들 17번 여전히 어려웠을 거고요. 근데 이런 비슷한 유형의 문제들이 과거에 기출된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 기출 문항들 착실하게 공부한 친구들은 또 17번을 맞췄을 것 같아요. 그리고 이제 20번 문항이 선생님이 봐도 사실 20번 문항은 굉장히 어려운 편이었습니다.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출제가 됐고요. 특히 보기 디귿이 많이 어려웠는데 이제 해설에서 좀 더 이제 깊게 얘기를 해보도록 하고요. 그래서 고난도 문항 요 정도로 보여지고요. 이제 중요한 거는 사실 여러분들이 이제 시험이 끝났잖아요. 앞으로 공부를 어떻게 해야 할지가 중요하죠. 이제 남은 시간이요. D-78일입니다. 그래서 2달 좀 넘는 시간이 남았거든요. 시간이 너무 없는데 라고 느낄 수도 있겠지만 적어도 과학탐구 영역 지구과학 원 점수만큼은 이 시간 동안 여러분들이 어떻게 공부하냐에 따라서 충분히 달라질 수 있어요. 오늘 내가 몇 등급이 나왔다, 뭐 4등급이 나왔다, 3등급이 나왔다 하더라도 충분히 1등급으로 올릴 수 있는 시간이거든요. 그래서 여러분들이 남은 시간은 어떻게 공부해야 하냐면 일단 가장 중요한 건 30분 안에 20문항 푸는 이 모의고사 형태의 연습을 계속 해야 합니다. 시간이 충분히 주어진 상태에서 차근차근 문제를 풀면서 공부를 하면 개념 공부 착실한 친구들은 아마 다 맞출 수 있어요. 근데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 수능 시험장에서 1등급을 받아야 되는 거거든요. 그러니까 실전 상황과 동일한 조건 하에서 여러분들이 전 범위의 문제를 풀어보는 연습이 반드시 돼야 돼요. 선생님, 저는 아직도 단원별로 문제 개념 공부하고 문제 풀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하는 친구들은 이제는 그 방법 말고 이 방법으로 가야 돼요. 그래서 전 범위의 문제를 일단 훑어야 됩니다. 다 못 끝냈더라도 일단은 요 시작을 하셔야 되고요. 그리고 이제 틀린 문항들 오답 노트들 정리를 해야겠죠. 그래서 과거에 내가 풀었던 모의고사 문제들 중에 틀린 문항들 위주로 이제 정리를 해야 하고 특히 아직도 이 방법을 잘 모르는 친구들이 좀 있던데요. 선생님 학교에서도 물어보면 이거 잘 활용 안 하는 친구들이 많더라고요. 근데 EBS 교재, 연계 교재, 그리고 뭐 기출 문제 이런 것들 보면 EBS 교재에서 출판된 교재들 보면 문항 코드가 모두 적혀 있거든요. 그래서 그 문항 코드를 검색창에 검색을 하게 되면은 딱 해설이 뜨게 됩니다. 그러니까 이제는 모든 강의, 풀 강의를 전부 다 완강하는 방법보다는 내가 필요한 문제들, 그 문항 코드 검색을 통해서 필요한 해설만 쏙쏙 골라 듣는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시간을
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이 중요하겠고요. 그래서 틀린 문항들 위주로 정리하시고, 그리고 이제 내가 약점이 파악이 될 겁니다. 그래서 약점 보완하는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 공부해 나가셔야겠고요. 계속 틀리는 단원이 아마 있을 거예요. 나는 고지자기금 문제는 계속 틀려. 기후변화 파트 항상 헷갈려. 세차운동이 헷갈려. 또는 뭐 별의 물리량 계산하는 거에서 자꾸 실수가 나와. 그런 식으로 본인의 약점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. 그거를 이제는 그냥 지나치면 안 되고요. 맞닥뜨려서 극복을 해내야 됩니다. 이제는 그렇게 해야 될 시점이에요. 그리고 마지막으로 선생님이 얘기해주고 싶은 거는 교과서 읽는 거. 이게 사실은 여러분들 전부 다 학교에서 보던 그 교과서들이 한 권씩 있을 겁니다. 출판사는 좀 다르겠지만 교과서를 좀 무시하는 경향이 있는데, 사실 논리적으로 굉장히 잘 쓰여진 줄글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죠. 교과서 내용들이.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개념 공부했던 거를 한번 그냥 스토리텔링으로 쭉 한번 읽어볼 때 복습 효과가 굉장히 뛰어나거든요. 그리고 내가 놓친 부분이 무엇인지도 확인이 가능합니다. 그러니까 교과서 읽기도 꼭 했으면 좋겠어요. 여러분들이 수능 공부 대비하는 입장에서 이런 방식으로 여러분들이 앞으로 남은 시간을 좀 차근차근 차분하게 해 나간다면 지구과학 원 점수는 충분히 올릴 수 있으니까요. 끝까지 여러분들 포기하지 않고 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. 자, 그러면 총평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요. 우리 본격적인 해설은 해설 강의에서 1번 문항부터 풀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러면 잠시 뒤에 만날게요.